네, 말을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챕터 6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e're at war.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고 사실 우리는 we've always been at war. 항상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인 전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더 핵심이 되는 세계관 전쟁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사상끼리 부딪히면서 세계관과 세대관이 맞서는 그런 이데올로기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쟁, 냉전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냉전이 사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에서도 또 많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어떤 세계관, 어떤 가장 핵심이 된 생각 중에 핵이 되는 DNA가 되는 세계관,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는가에 대한 그 세계관을 권고히 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게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창업자의 책을 읽으면서 이 창업자가 갖고 있던 본질적인 세계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앞으로 세상과 이런 삶을 이렇게 헤쳐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더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처음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우리 리치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났는지도 공부를 해보고 이 두 리치와 제이가 처음에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비행기 항공사를 차려가지고 그쵸 열심히 이렇게 비즈니스 했던 경험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뉴트리라이트 디스트리뷰터가 돼서 뉴트리라이트의 어떤 그런 디스트리뷰터로서 결정적으로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왔고 그 마이팅걸 캐슬베리와 이 뉴트리라이트 본사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걸 놓게 됐지만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열정과 패기 하나로 새로운 직접 판매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셨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people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사람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지극히 미국적인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이 기업이 출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챕터 6의 제목은요. 이어서 사람이 동력이다라고 한국말은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버전에서는 Powered by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Powered 하면 우리가 힘을 얻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에 힘을 얻냐면 사람에게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메이가 성장해온 모든 과정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아메이라는 기업을 지금의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도에 아메이 처음에 리치와 제이 지하실 사무실에서 그렇게 철철하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렇게 땅을 하나씩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주유소가 있던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매니팩처링 컴퍼니의 그 건물로 이렇게 하나씩 빌드업을 하게 돼요. 야금야금 하던 게 1마일이 돼버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의 1마일이라고 불리는 아메이 헤드쿼터스가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헤드쿼터스 지금은 어마어마하지만 이따만 해도 막 물이 새는 그런 늪지에 이렇게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헐값에 시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글로벌하게 성장할 걸 아무도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창업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960년도면 언제예요? 딱 1년이 지난 후죠. Full 1year이 지나고 나서 연매출이 50만 달러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그냥 출발하고 첫 해부터 완벽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성공 이면에는 사실 뉴트리라이트 때부터 같이 디스트리뷰터로 활동을 했던 그런 많은 ABU라고 이제 나중에 옮겨 적겠지만 그들의 LOS를 그대로 후원 체계를 인정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 체계가 그대로 아메이에 스타트하면서 옮겨져 왔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스타트업, 그러니까 완전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나서 출범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연매출 50달러를 기록하고요. 63년도 3년 뒤에는요. 연매출 2,100만 달러.
굉장한 수치죠. 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막 급속한 성장을 거두게 되니까 이제 많은 막 가이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기업은 좀 있으면 연매출 1억 달러를 거둘 거야 막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리치가 나서서 저기 제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 업계에서 그동안 연매출 1억에 연매출 1억 달러를 성과를 거둔 기업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는 사실 이야기하자. 우리 정말 be careful 하자,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70년대에 이르러서 연매출 1억 달러를 그냥 찍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리치와 제이도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 정도로 커질 것을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Dream big 하라고 항상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dreaming big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을 잘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비로소 제이와 리치가 진짜 이것이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우리가 이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진짜 몸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그때가 바로 1970년대 연매출 1억 달러를 찍었을 때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퀴즈를 2가지 정도 준비했어요. 왜? 아메이 최초의 투어 가이드는 다름 아닌 따단 리치 디보스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리치 디보스의 아빠가 이제 그 은퇴를 하신 후에 자기 아들이 이제 진짜 그동안 꿈꿔왔던 항상 이 아빠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야 진짜 인프로이는 아니야. 직장인은 절대 안 돼. 내가 직장이었다가 잘려가지고 대공한테 진짜 개고생을 했잖아. 이러면서 무조건 너의 사업을 차려야 돼. 너만의 사업체를 소유해야 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을 아들이 이뤄나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은퇴하신 후에 먼저 그 투어 가이드를 자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장에 뭐 이렇게 생산 시설이 그렇게 막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많은 사업자들이 와서 한번 보기를 원했대요. 그 에이다에 와가지고 뭐 별거 없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거를 안내해줬던 역할을 이 리치 디보스의 아버지가 친히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보시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우리가 챕터 1에서 이야기했죠. 넌 항상 you'll do great things. 그래서 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낼 거고 내가 평생 갔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갈 거고 내가 평생 절대 보지 못한 것들을 너는 보게 될 거야 하고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셨던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이 이렇게 아메이 스타트할 때도 그 사랑이 녹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난 이거 못하겠어요 하면은 캔에서 그 캔트를 잘라버리라고 항상 넌 할 수 있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항상 주었던 정말 우리들의 대스폰서님이 되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이 아메이가 스타트할 때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리치가 이해하기를 원하셨대요.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셨냐면 앉혀놓고 진짜 시간을 들여서 네가 이해를 하는지를 정말 확실하게 응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영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This thing is really becoming something. 이게 이 아메이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becoming something. 뭔가가 되고 있어. It's going to be big. 이거 엄청 커질 거야. You're making a lot of promises to these people about how things are going to go and what you're going to do. 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Don't forget you need to be living up to these promises. 이 living up to these promises, 이 promises에 맞게 living up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약속에 맞게끔 행동하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너는 잊으면 안 돼. You must honor them. 너는 그들을 honor. 이렇게 오너한다는 거 엄청난 영예를 주고 명예를 주고 어떤 존경한다는 의미죠. 그들을 존경해야 돼. So I'm charging you to remember what you have promised people. You will do and make sure you keep on doing it. 네가 약속한 것을 계속 keep going해서 doing 하게끔 약속을 넌 나한테 해야 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rolling so fast 하고 있고 굉장히 growing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약속한 것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나중에 엄청나게 커버렸다고 지금 네가 한 사람들에게 했던 이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이해했다라는 걸 본인이 알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자리에 앉혀놓고 진짜 이것을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억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리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많이 들어왔던 리치 디보스의 어떤 사람에 대했던 에이비오들에 대했던 직원들에 대했던 그 애티튜드 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하고 그런 정말 어너링하는 그 자세가 바로 아빠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마지막 딱 이 문장을 날리십니다. God has blessed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you're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for your promises.
너는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그러니까 accountable 하다는 건 믿을만 하다라는 거. accountable 하다라는 거. 너의 약속에 너는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소름이지 않나요? 이러한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치디버스 회장님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리치디버스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아메이사가 설립이 됐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얼굴도 모르고 뵌 적도 없지만 이 리치디버스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마치 저희 아빠, 저희 아버님, 저희 어떤 그런 아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의 울림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왜? 리치데부스가 평생 동안 이 아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담아내고 간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어떤 리빙 메시지로 지금 저희한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리치데부스는요, I always knew how proud of me he was. 아빠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았대요. 왜냐면 항상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당신이 이루지 못했던 자영사업의 꿈을 이뤄서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나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을 끊임없는 말과 격려를 통해서 실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저희 아들한테 계속 불러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방치되잖아요. 사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즈니스 불러와가지고 다이나 엄마가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고 있지? 이야기해주고 기태야 엄마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저희에게로부터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 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딸과 아들, 그쵸? 7살짜리 딸과 5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이제 100일이 같이 난 막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이제 운동하고 나왔다 와서 같이 씻는데 그냥 뭐 저희 항상 하는 꿈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꿈 토크를 하는데 저희 다은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씻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나와봐 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인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가 돼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한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영상 잘 보셨나요? 그래서 막 이게 좀 편집을 하긴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정말 제가 어떻게 앉아놓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꿈은 이제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앉혀놓고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 성장 환경 속에서 알아서 체득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꿈도 계승이 되고 꿈도 세대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치디부스 아빠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이제 리치디부스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입장이 되어보니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도전하고 성취할 자신감을 얻는데요. 아버지가 내 인생에 부여주신 칭찬과 격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한 말 덕분에 오늘의 내가 되었고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내게 해준 말을 하려고 늘 노력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리치디부스는 또 본인의 아빠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함을 가졌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파트너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아빠로부터 알게 되면서 어떻게 가파른 속도로 회사가 성장이 되었냐면 60년대 초에 굉장히 인기 있는 전국 채널 라디오가 폴 하비의 뉴스 폭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앵커가 굉장히 유명한 앵커였대요. 근데 이 앵커가 어느 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두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번 아메 공장을 내가 방문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이거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원래 이분들도 이분에게 후원을 좀 요청할까 광고를 좀 해달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요청을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폴 하비가 직접 에이다 공장 별거 없었지만 와가지고 한번 보면서 와 진짜 니네 베어풋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발에서 이렇게 키운 게 너무 멋지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 칭찬을 해주고 이때부터 이 채널 라디오를 통해서 아메이가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폴 하비가 어떤 문구를 만들어줬냐면
뭐냐면 64년도부터 20년 동안 써왔던 문구예요. 이게 뭐냐면 shop without going shopping 이라는 문구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 아메이 밑에 잘 보실 거예요. 자, 좀 흐리긴 한데 보여요. 그래서 요걸 20년 동안 문구를 써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라. 하지만 without going shopping. 쇼핑을 가지 않고 쇼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 숍하는데 항상 집에서 우리끼리 쇼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 문구까지 써주면서 아메이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노먼 워켈이라고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러데이 나이트 쇼의 어떤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 리치아 제이의 어떤 초상화를 그리면서 세러데이 나이트 쇼에 또 이렇게 하면서 광고 효과를 보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더 American Dream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나왔던 그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나왔던 그런 그림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미시간의 소도시, 그냥 시골, 아메이가 뭐야? 뭐 에이다가, 심지어 아메이가 어디야도 아니, 에이다가 어디야? 이 정도 같아요. 에이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때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이다가 어딘지도 몰라, 아메이가 어딘지도 몰라,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ABO들이 제품을 전달할 때 아메이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애를 먹어야 됐던 이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퀴즈,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뭐냐면 이렇게 아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성장을 권고화시키기 위해서 리치아 제이가 가장 집중했던 파티가 하나 있어요. 그 파티가 과연 어떤 파티였을까? 따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맞히시는 분,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고 맞히시는 분은 제가 기억해 놓을게요.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신제품 연구 개발에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ABO들이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이 뒷받침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를 키우는 성장의 핵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엄청난 연구를 주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R&D에 엄청난 걸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R&D는 거의 민간 연구소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8년 동안 100가지로 가짓수를 확 늘려버리고요. 이때 또 채택했던 건 소비자 만족보증 제도 해가지고 많은 AB들이 소비자 만족보증 제도로 안전하게 어떤 그런 내가 제품을 쌓아놓을 필요 없이 안전적으로 이걸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품 연구 개발이 이때부터 주력을 하게 됐는데 항상 리치아 제이의 포커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왜? 이들이 잘 돼야 아메가 잘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했던 거, 밤낮 없이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내가 ABO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각도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또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고민했던 흔적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쇼케이스예요. 아까 말했듯이 에이다가 어딘지도 아메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차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드라이버가 전국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free exhibit 해가지고 공짜로 이걸 홍보한다라고 해서 차를 타고 이제 막 청록색, 빨간색, 하얀색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구경해보고 제품도 볼 수 있게끔 이런 홍보의 아이디어도 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중요하게 AB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the importance of a balanced business with both selling and sponsoring. 셀링과 스폰서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셀링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사실이지만 아메이가 특별한 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스폰서링하고 그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게 복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매출이 나의 매출에 포함이 돼서 그것이 나의 매출에 합산이 되고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독특한 마케팅 구조가 아메이의 핵심 하트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는 데 굉장히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역사적인 전례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리치 디보스가 어떤 컨벤션 같은 데서 사업자들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레너드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터 이렇게 따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초의 북미 다이아몬드가 된 그 커플이 있는데 그분이 리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우리는 공동 사업자고 우리는 파트너인데 왜 이름이 따로 부르냐 해가지고 리치가 듣더니 그거 맞는 말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 사업자를 하나의 이제 코드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전례와 역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죠. 지금 저희도 한강호 박세영, 에스터 앤 라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로 부르잖아요. 이런 역사가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1972년도에 달했을 때 아메이 연매출이요 1억 8천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합니다. 기억하시면 초창기에 1억 달러라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진짜 큰일 날 소리 했던 그런 비즈니스가 이렇게 전례 없이 성장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뉴트리라이트는요 고작 2,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뉴트라이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뉴트라이트가 엄청난 거대한 회사였는데 이제 이 이후로 뉴트라이트가 계속 이 감을 못 잡고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서 급기야 72년도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했냐면 72년도에 뉴트라이트사를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과정이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사실 이 뉴트라이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직접 제조하는 뉴트라이트 어떤 건강보조식품 그 브랜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가 뉴트라이트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뉴트라이트를 어떻게 하면 인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찾아간 거예요. 뉴트라이트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우리가 인수할 의향이 있다. 혹시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팔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팔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뉴트라이트 사이도 이미 남아있던 그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당시 뉴트라이트 디스트리뷰터 사이에는 아메이가 아니라 댐웨이라고 불리고 있었대요. damn 아시죠? damn it 하면 뭐 damn 하면 되게 안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damn it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은어이기도 하고 하면 되게 뭐 빌어먹을 막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합성어로 damn way라고 부를 정도로 아메에 대한 그 인지도와 어떤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왜냐면 상당히 많은 디스트리뷰터들이 아메로 이제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메회사가 우리의 어떤 디스트리뷰터를 뺏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반으로 7일 정도로 너무 싫어했는데 이제 그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리치 아제이가 처음으로 딱 인쇄를 하러 간 그 순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야유를 하지도 않았지만 박수도 치지 않았고 정말 따가운 눈초리로 그 두 명을 봤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뭘 하나 보자.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우리 뉴트라이트를 인수를 해서 더 크게 성장시켜주고 이걸 유지해주겠다라는 거를 듣고 굉장히 처음에는 그 어떤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금 이제 정말 성공적인 이제 블라인드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뉴트라이트 디스트리뷰터는 아니 13년 동안 그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이에 아메가 이렇게 크게 되었단 말이요? 하고 대묻기도 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트라이트 4까지 인수를 하면서 모든 라인을 정말 퍼펙트하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 리치 리보스가 그 스피치를 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셨대요. 사업 설명을 하기도 하고 프리 스피치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아메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건 이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유와 자유시장을 우리가 옹호해야 되고 자유기업체제를 옹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why 이 사업을 해야 되며 왜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개개인과 국가의 성장에 중요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플레이스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스피치를 해주세요 라고 한 분에게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리치에서 스피치 방향이 확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아메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더 이 보더가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유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유시장과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스피치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피치에 대한 탄력이 붙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스피치가 뭐 또 Four Winds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Selling America나 뭐 Try or Cry 이런 유명한 스피치들이 그때부터 다니면서 막 불을 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열광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스피치를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겠죠. 그렇게 이분은 막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아메이사를 키우는 데 주력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없어도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할 기회를 보장받는 미국의 자유기업 시스템 이것이 바로 아메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널리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가리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1969년도에 이제 에어로졸 공장이 큰 화재 사고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해를 나가실 때 리치 회장님이 가족들이랑 항해 나가서 배 타고 있을 때 벌어지고 제이베넨드 회장님이 그 근처에 있었을 때 요거는 이제 심플 리치 말고 그 영원한 자유기업인에도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때 불이 난 거를 알고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막 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이 많이 없었고 죽은 사람도 없었고 부상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다 이제 나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요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화재 시스템도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미의 그 화재 그 소방단을 따로 만들게 되는 정말 철저하죠. 한 번 겪어봤으니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예 아미의 이제 그 소방단까지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이때 또 유명한 문구를 제이베넨드 회장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한 서류 뭉치를 구하러 막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forget about the papers and save the people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 따위는 잊어버려, 종이 조각 따위들은 잊어버려, 사람을 구해야 돼 하고 사람들을 구해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은 진짜 중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의 중심, 이 두 분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먼저였다라는 거. 이런 일화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이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전진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의 인생을 디펜던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준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그 당부가 이때 떠올랐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등장하신 우리 아버님께 박수!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오늘 어버이날에 아주 제대로 등장해 주시는데 이 아버지의 이 메시지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참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진짜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느꼈고, We had promises to keep. 우린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내 아빠가 항상 사람들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 어드바이스, 이 조언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I believe in you. 나는 너를 믿어. 했던 거예요. So Ame has always been powered by people who believe they can do it and believe others can do it too. 아메는 항상 powered by people.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나온 거죠. 항상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어왔고 powered by가 되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상대방도 할 수 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동력을 입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y, you can do it. 이것이 아메이가 보내는 최고의 메시지다. 역사상 최고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2부는 좀 더 스펙타클합니다. 엄청난 이제 비난과 역정을 맞닥뜨리는 아메이의 성장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니까 stay tuned 해주시기 바랄게요. 좀 이따 만날게요.